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찾아뵙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 호가창에 잘 나타납니다. 18, 18씩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있어서 참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18주씩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번 시간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안내 번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쓰시고요. 고수 쓰시고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저는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보통 최근에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무엇 때문에 조금 시장이 밀려 내려올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꼽아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중소형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대형주를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신용이죠. 신용거래가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빚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림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두 번째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탄핵에 관련돼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에 대한 이슈, 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들 많이 빠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런 때 보게 되면 IT 섹터들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바로 삼성 쪽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연초가 되게 되면 투자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투자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 계획이 지금 현재 나온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즉 반도체에 얼마 투자를 할 것이고 디스플레이 쪽에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고 뭐 새로운 사업을 뭘로 추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 이 부분들 때문에 투자 지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루머가 확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생각에 매도세가 부추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탄핵,
이 부분들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정치권역에서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가 참 좋지 않다라는 얘기, 안 좋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맛집은 줄 서서 먹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쓰는 사람들은 쓴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럼 과연 경기가 안 좋아지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한류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따가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시장, 즉 주가도 올라가지 못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빠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아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 고객의 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MMF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는 안전자산 쪽으로 논다는 얘기예요. 예금을 예치해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아직까지도 제자리다라는 그런 얘기들. 펀드 환매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펀드 환매하게 되면 투신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 팔까요? 빠지고 있는 종목 팔까요?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배도해서 펀드 환매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옳은 방법이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과정,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전히 보는 시황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간간히 욕도 나오고요. 짜증도 나고요.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웃는 거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웃는 것이겠고 인상을 쓰면 빠지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 거겠고 욕 나오는 거는 올라갔다 다시 빠지니까 그때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단타를 치자니 들썩들썩거려서 못할 것 같고 이 종목을 사자니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 종목을 하자니 안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구간대가 가장 힘이 든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연간 영업이익 전망에 대한 변화입니다. 1개월 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IT예요. IT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소재, 에너지 이쪽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달 전보다 2017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IT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것만 IT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다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못 간다 이제. 제약바이오처럼 빠질 거다라는 얘기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올해 2017년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삼성 여전히 투자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 쪽도 마찬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안주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 대한 순환매 혹은 업종별에 있어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즉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박스권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서 지가 좀 더 빠져본들 차트는 망가지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어느 정도의 틀에 갖춰져 있는 박스권역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아마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은 3월달부터는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동시만기 이후죠. 3월 중순 이후에는 변화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IT 쪽에 이슈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S8 출시되죠. 4월 달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모멘텀 거리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한번 보자고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 깼어요. 그죠? 근데 크게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SK하이닉스는 저점을 훼손하면서 밀려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저점을 깨지는 못했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도시바입니다. 도시바가 경영권까지 일단 내놔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점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중국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 점유율이 뺏기면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걸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중소형주 즉 하청업체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주력으로 공급하는 기업들보다 SK하이닉스에 주력으로 공급하는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쪽에 이러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IT 쪽 섹터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결론은 IT 섹터가 죽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의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IT 쪽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예요. 즉 1분기 실적 발표 또한 마찬가지로 IT 쪽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부품주들 최근 지난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단적으로 갤럭시 S8 얘기 관련주들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종목도 빠졌단 말이죠. 갤럭시 S7이 단종이 되면서 그 다음 갤럭시 S8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량, 초도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뽑아낼 겁니다. 왜?
갤럭시 S7을 못 샀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에잇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잠재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부품주들에게도 충분한 모멘텀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3월 중순 자리 때 흐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변동성이 빠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즉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짜증이 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줄도 아는 끈기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 수출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바닥을 쳤습니다. 그죠? 2016년도 하반기 때에 넘어섰다가 죽어 내려갔었죠. 근데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불황형 흑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무역수지가 아마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미국에 있어서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뭐 수입을 하니 뭐니 해서 무역수지에 대한 폭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수출에 대한 변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공장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좀 더 앞서 얘기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게는 좋은 얘기겠죠. 근데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 두 나라를 빼게 되면 우리는 어디 쪽으로 수출을 할까, 그 고민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변화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 수출 중에서 전체 수출은 회색선이에요. 대중 수출을 보게 되면 대중 수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체 수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유럽입니다. 우리는 중국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EU 쪽에 있어서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 중국의 수출도 늘어날 겁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의 경기 지표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빨리 유럽 쪽은 회복을 해나가고 있고 성장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의 중국이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주된 수출 국가죠. 중국, 유럽, 미국. 미국에 있어서의 보호무역 한해 뭐한해 얘기가 아마 3월 13일인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 나올 것이고요. 중국 수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도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시장에는 시잘데기 없는 악성 루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위기설 얘기 나옵니다. 작년에도 뭐 4월 위기설이니 3월 위기설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거 없습니다. 위기설 항상 그냥 위기설일 뿐이에요. 급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나 4월 달에 시장 죽는다, 박살난다,
그렇게 경고하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4월 위기설이니 무슨 위기설이니 얘기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시장에 이 지금 증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출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결론입니다. 매수예요. 뭘 매수하냐면 실적주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실적주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성장주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IT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똑같이 IT죠. IT 섹터 들어가니까 그들 종목군들 숫자가 나오는 종목군들 즉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서의 차이는 또 한 가지 차이는 수익률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상승폭이 되겠죠. 상승폭이 달라질 뿐이지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하시라고요. 어떤 거를 실적주, 성장주,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주식들. 이러한 주식들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어떻게? 분할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업종군들이 괜찮은가? 라고 또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이번엔 조금 넓게 갔습니다. 올해 500대 대표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여기에서도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뻔하죠. IT 쪽입니다. 2016년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분기 평균 보더라도 일단은 IT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2017년 1분기에는 훨씬 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네 번째 14.5%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가 있네요. 그 섹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산업재 섹터입니다. 즉 산업재 섹터는 경기 민감주죠.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이쪽은 철강 쪽 괜찮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괜찮고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전 사실 물음표인데 제가 한 가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유가 보고 있어요. 유가 전고점 자리 때 넘어가는가, 즉 55불 넘어가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나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정유주나 혹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유가 상승 수혜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한 번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이들 섹터들 여전히 뭐 실적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 섹터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성장을 그래도 하는 부분들이 경기 소비재 이쪽 같은 경우도 약간의 성장을 하고 소재 쪽도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와 IT 쪽 섹터가 여전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IT 쪽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년 연초 MTN에 출연을 시작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IT 쪽 섹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 종목 더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즉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면 다시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3월 동시만기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자료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IT 쪽 섹터 할 때,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했을 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수주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욕 나오고요. 짜증 나고요. 어쩌다간 화면 보고 모니터 보고 정신병자 마냥 허허거리고 웃고 있고, 어쩔 때는 인상 찡그리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안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년 전에 코스닥이 올라갔을 때의 수급 주체를 한번 보세요. 투신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투신 쪽에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 단계에 매물 소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도 매도가 나왔다가 올해 들어서 매수로 전환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여기서 빠져봤자 저점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간 조정이든 한 템포 쉬든 박스권역에서 움직이면서 이격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 템포 좀 쉬면서 여유 있게 해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죽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닝 시즌 대비해서 3월달 실적주들, 성장주들 꼭 매수에 편입을 하시고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안내 전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요? 예,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11,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쯤 됩니다. 비중은 30%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주위에 추천을 좀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상담을 좀 받으려고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뭐 하는 기업이죠? 뭐 카드하고 또 연결돼 있는 기업 아닌가요? 네, 그렇죠. 핀테크 예, 예,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올해 연초에 한번 쫙 하고 급등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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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이게 한 2주 정도 된, 아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쯤에 예, 예, 일단은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정보통신이 올해 연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알리페이랑 뭐 합작법인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한국정보통신이 실적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났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은요. 얘가 과연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일단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핀테크 열풍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27,000원대까지 2015년도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에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나요?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나요?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예, 예, 30%신데 지금은 일단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 왜냐면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네, 네, 이때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알리페이 뭐 합작법인 세운다 뭐 한다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어요. 주가가. 그죠? 네, 네, 주가가 깨져 내려갔는데 우선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상단으로는 11,000원대 중후반, 예, 하단에서는 한 9,700원, 9,800원 요 자리대 이렇게 해서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모멘텀 거리는 있지만 이미 주가가 과거에 한 차례 시세가 났었고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1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보유를 조금 더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크게 뭐 여기서 뭐 1350원인데 9,70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하셨다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 11,500원 그 언저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1,500원짜리대에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예, 그 정도 좀 보시고 설사 만약에 이게 9,8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네,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8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으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요. 24,500원에 20%입니다. 24,500원에 20%요. 네. 어머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좀 꽤나 됐습니다. 그냥 뭐 제약주 음, 좋을 때
샀거든요. 제약주 좋을 때? 좋다고 할 때. 그럼 작년에 사셨어요,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작년 24,500원짜리 때니까 작년 여름 때? 예, 여름에 사셨어요? 네네. 음, 근데 네, 차트 모양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매수하면 안 될까요? 더 매수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니 음. 여기 전고점 한 25,000원까지 가게 매수 알려주세요. 25,000원짜리 때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네네. 일단은요, 어머니, 네. 제약주가 음,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비슷비슷하죠? 네네. 그죠? 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에 얘기한 거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그죠? 네.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쭉 보시게 되면 음, 크게 뭐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재무구조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예. 근데 제약주들이 상승을 했던 계기가 뭐였었냐면 미국 쪽에 있는 제약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그다지 썩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 뭐 24,000원대, 24,5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네. 1차적으로. 근데 어머님이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음, 이게 좀 목표가가 조금 올라가면, 음, 추가 매수를 하지만, 음, 목표가가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갈랍니다. 그냥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요, 네, 2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네, 조금 더 가지고 그냥 이 비중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추가 매수를 할 걸로 일단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셀트리온 맞습니다. 제약은 한 24,500원에서 25,000원 음, 그 정도까지 오게 되면 네. 그때 팔까 아니면 저 가지고 갈까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팔랍니다. 그런데, 네. 2만 한 5천 원 오면 그게 좀 단기가 되겠죠. 단기? 어, 어.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냐고요? 네네. 글쎄요. 빠른 시간 안에도 올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네. 다른 제약주하고는 조금 틀려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예요. 맞습니다. 25,000원에서 2만 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 박스를 넘어서고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시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어머님이 25,000원, 24,500원이면 그냥 매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24,000원, 24,500원 요 자리에 올 때 네.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어머니. 지금,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원래 오늘 22,000 얼마잖아. 그죠? 22,450원. 예. 여기서 사지 말고, 음. 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요. 24,500원에서 25,000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이게 이렇게, 셀트리온 좋다고 TV는 나오는데, 네. 영 올라가지가 않아. 그렇죠. 예, 보니까. 어, 답답하게 움직이고. 좋다 해도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복히 감사합니다. 하세요. 당황스럽네. 자, 문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MS 또 나왔는데 DMS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00원인데 목표가 얼마까지 와야 될까? 말씀을 하셨었고, 서희건설을 1,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 말씀을 하셨었고,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위메이드 4만원에 20%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DMS 한번 볼게요.
DMS 상담은 해드렸어요. 한번 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자리대, 과거에 형성돼 있던 이 매물대, 이 전고점 자리대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저는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IT 쪽 여전히 시각적인 심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매도를 하실 때는 11,000원대 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중바닥을 찍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니까 일단 아무리 못 가더라도 11,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줬네요. 기관 쪽도 오늘 매수를 해줬고요. 디스플레이 쪽 내일도 아마 시세의 흐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고 1차로 11,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희건설이네요. 건설주죠. 건설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병원 건물이나 공공기관 이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서희건설 보게 되면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어요. 지금 3분기까지 나온 그 실적이 580억의 영업이익에 220억 가까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실적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주가 수준은 1,700원대에 있다가 1,300원대 단기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1,300원에서 1,4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저는 물음표예요. 과연 이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정책,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침이 심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건설 섹터를 하게 된다면 중소형 섹터보다는 대형 섹터들이 좀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 플랜트라든가 해외 쪽이 있으니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좀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좁은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요. 1차적으로 한 1,400원대 그 정도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일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대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270원 이 자리대 뺄까 싶기는 한데 1,270원 자리대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24,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한 번쯤 덜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익절 가격 27,500원 자리대 잡으세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 29,000원대 29,000원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챙겨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래량 터졌으니까 한 번쯤 29,000원대 가면 한 번 덜어버리고 다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